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오후에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방송을 켰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오늘도 뉴스에 나왔는데요. 대만 국적의 40대 젊은 사람들이 미군 경계병과 보안요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이렇게 에어쇼랄까요? 항공 전람회라고 할까요? 거기서 이제 무단으로 사진을 찍고 이제 긴급 체포가 됐는데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일전에 10대 중공의 고등학생들이 무단으로 수원 공군기지라든지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 가지고는 기소가 될 예정인데, 이제 우리 법으로 기소가 될 예정인데,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어요. 고등학생들이 변호사를 국내 변호사를 선임을 했더라고요. 선임료가 보통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선임을 했더라고요. 그래 이제 우리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땅지자를 써가지고 우리 땅 안에서 일어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군 시설물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람들을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이제 다만 이제 천안인가요? 거기 가면은 이제 시설이 제일 좋은 외국인 수용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복역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만일에 이제 법정 형량이 떨어진다면. 그런데 이제 그걸 두고 이제 소위 간첩법 논란이 이제 불거졌죠. 간첩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법안 통과를 할 마음이 없다. 즉 다시 말해서 간첩법을 통과시킬 마음이 없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 역량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은 국회의원 전원이 소속 당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기준으로 줄을 서가지고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한 선거전에 노려봤기 때문에 22일 동안은 국회가 개점 위협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어느 당적도 가지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지키겠지만, 그분도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니까 속마음은 다시금 돌아갈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데 일단은 전 세계 어디 가도 이제 공안 관련 법,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이라든지 간첩법, 그런 게 많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간첩법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적대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가지고 그런 북한 인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이제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중공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간첩법이라는 게 없으니까 적용이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간첩법이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죠. 왜냐하면 간첩법을 만들게 되면 중공이나 일본의 이목을 끌 수가 있고, 우리 주변의 이웃 국가로서 무역 교역량이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국가들인데
그런 나라들이 불쾌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무역 제재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간첩법의 제정은 좀 신중하게 국익을 위해서, 실리 외교를 위해서라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대신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러면은 간첩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그 간첩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말자는 얘기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국가보안법도 좀 피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반 형사법이라든지 다른 법,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든지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데 간첩법만 꼭 이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국회에서 이런 그 간첩법과 유사하게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를 하면서, 기존의 형사법을 조금 확대를 하면서 군사기밀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그 범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처벌 범위를 확대하면서 형량을 높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최소 징역 20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그 넓히면 되는데, 그걸 뭐 여야 모두가 안 하고 있어요. 처벌은 해야 되는데 뭐 장기간 뭐 가둬둔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이렇게 처벌 수위가 낮죠. 뭐 음주운전도 삶에 준해서 이제 대접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대통령도 그런 의지를 필요했고, 윤창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음주운전은 계속되고 있고 솜방망이 처벌은 계속되고 있으니까 법이 무의미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있는 법을 뭐 새로 이제 법이 부족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그 그러니까 이제 그 형량을 높이면 됩니다. 뭐 이제 그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음주운전을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에 버금가게 처벌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징역 20년 이상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부가적으로 영원히 그 말이지 운전면허를 박탈해서 재취득이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가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까지는 인권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해가지고 안 갑니다, 우리 법이. 그래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980년 7월 달에인가 이제 그 포고령이 내려져요. 포고령 10호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우범 불량배라든지 불손한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을 군에 잠시 이제 가둬두고 교육을 시킬 수 있다라는 포고령. 이게 그 포고 자체가 그 당시에는 계엄하에서 법이었어요. 국회의 기능이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래서 결국 삼청교육대가 나왔습니다만은, 삼청교육대의 정치적인 의도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것이 이제 81년도에 그런 그 81년도 말일까요? 그 저기 왜 그 청송보호감호소의 보호감호 제도로 이어지게 되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칼을 뽑아 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그 삼청교육대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을 해제하고 일상으로 되돌아가려면 뭔가 이렇게 그 순화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플러스 판사들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서 사회 인권 보호가 안 되고 사회 정의 구현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범죄를 못 지르게 하려고 장기간 가둬두자. 그래서 상습범의 경우에는 장기간 가둬두자 해가지고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뭡니까 그 빠삐용을 연상시키는 뭐 그런 그 교도소 비슷하게 이제 이제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그 무슨 뭐 흉악범 교도소나 관타나모 수용소로 연상시키는 뭐 그런 거를 했는데, 이게 인권에 문제가 되니까 2005년도에 그 보호감호 제도가 없어졌고, 그 청송 보호감호소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로 탈바꿈해 가지고 아직도 흉악범이 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형제도가 그 유명무실화 된 상황에서 새로 이제 뽑히게 되는 6월 3일날 뽑히게 되는 대통령이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좋아할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면 되는데 간첩법을 새로 신설하지 않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법정 형량을 최소 얼마로 강화하면 됩니다. 그걸 그 국회의원들이 안 하고 있으니 법을 입법하는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물론 그 법의 내용이 지나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니까 대통령 거부권으로 이제 가도 되는데 지금은 죄다 할 일들을 안 하고 있죠. 이렇게 한 번 죄를 저질렀는데 장기간 감옥에 가둘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한 번이라도 죄를 안 질러야 되고 대한민국 90% 이상의 국민이 평생 가도 한 번 죄를 안 지릅니다. 안 저질러요. 저도 죄를 지은 적이 없고 그런데 죄를 지어놓고 말이지 이게 적정한 형량으로 감형을 해달라, 정상 참작을 해달라, 이거는 잘못해도 이제 한참 이렇게 잘못된 것이죠.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고통을 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이만큼의 고통을 받는구나. 어차피 그 감옥에 들어앉아 있으나 없으나 그 사람들이 참여는 안 할 겁니다. 그 사형수의 대부였고 영등포 교도소 교화위원으로 일했던 박삼중 스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 한 번도 교화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나는 억울해서 재수가 없어서 여기 들어왔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붙잡히지 말았어야 했는데 억울하다는 식으로. 사실 법의 형평성을 논한다면 상당히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얘기가 과거 지강원 일당의 그런 도주 납치 납치 사건, 인질극 벌이고 그때 이제 권총을 빼들고 했던 1988년도에 또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중범죄를 저지른 정경환이가 나보다 형량이 낮을 수가 있느냐. 물론 맞는 말인데 공평하게 이렇게 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접을 하고 모두가 형량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에 중공의 고등학생들 그리고 이제 대만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대표부만 있어요. 국교가 1992년도 단절되고 난 이후에 대표부만 있는데 그 대표부가 어떻게 나올지, 중공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생들 같은 경우는 중공대사관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알 수가 없는데 그 나라의 눈치를 볼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법대로 강하게 최대한도로 처벌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짓을 하는 외국인들은 이렇게 처벌을 받는구나, 이걸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국 간첩법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의 별도의 처벌 형량을 높이 하면 형사법으로 다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을 국회가 안 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리는 결론은 국회가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국회는 빨리 국회가 정상화가 돼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간첩법을 일부러 안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국민적 오해를 살 필요도 없고요. 이거는 이념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국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 간첩법을 대놓고 제정하기도 애매한 것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최대 우방인 미국인들도 한국에 와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사람들을 간첩법으로 처벌하려고 하면
뭐 미국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형량을 높이는 이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적당한 기회에 풀어주고 이게 아니라 가석방 기준에 따라서 징역형의 3분의 1을 경과한 시점에서 풀어주는 것을 검토한다 이렇게 가야지. 그것처럼 뭐 한 3, 4년 자숙했으니까 미국인이니까 뭐 풀어주자 이거는 안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그 시스템이 바뀌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봤고요. 일단은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가 구성이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국민들이 국회에다 촉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좀 활동 좀 하라고. 그런 활동을 안 할 것 같으면은 월급 받지 마라. 단 한 푼도 월급 받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을 안 하는데 월급을 왜 받아갑니까? 일을 안 하면 먹지도 말고 월급도 받아가지 말아야 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 국민들이 좀 이렇게 자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점점점 그 날씨가 여름, 초여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날씨 변동이 심하니까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모든 분들께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가기 전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구독 한 번만 그냥 푹 눌러주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